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돌파하면 원화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돈이 아닙니다. 통장 속 1억의 실질 가치가 7천만 원 밑으로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몇천만 원이 사라지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말하지만 위기는 항상 설마라는 순간에 문을 엽니다. 1997년 IMF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평범하다고 생각할 때 이미 균열은 내부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균열도 똑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꾸준히 미끄러지고 물가는 사실상 통제 불가 상태로 올라가고 정부와 기업 모두 달러를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개인의 자산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위기 속에서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오히려 기회를 잡는다는 점입니다. 둘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오늘 그 준비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원화가 무너질 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단 두 가지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왜 반드시 필요하며 왜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지 단계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환율 1,600원 시대에도 자산을 지키는 확실한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을 과소평가하지만 경제는 항상 먼저 흔들리고 난 뒤에야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보이는 작은 이상 징후들은 그 전조에 가깝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기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집도 그대로, 빵도 그대로인데 돈만 넘쳐나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고 물가만 끝없이 올라갑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통장 속 원화 가치는 조용히 줄어드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예전처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주체가 원화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일반 시민보다 훨씬 빨리 위험을 감지하는 이들의 선택은 앞으로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원화의 약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환율의 상승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늦기 전에 이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이 곧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환율이 단순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가파르게 치솟는 이유는 돈의 양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원화를 바라보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결국 사람들이 그 화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 신뢰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기업도 개인도 원화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원화를 벌고 원화를 쓰고 원화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세계가 불안정해질수록 사람들은 어떤 돈이 가장 안전한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기업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통화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라면 체감되는 생활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통장 속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실제 구매력은 계속 떨어지며 집세와 식비, 에너지 비용까지 모든 부담이 함께 상승합니다. 원화로 모은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은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원화를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됩니다. 더 이상 돈이 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강한 통화와 실물 자산으로 흐름이 이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변화의 방향을 미리 읽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환율 1,600원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화의 약세가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더 빠르게 방향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늦게 뉴스를 통해 변화를 인지하지만 변화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조용히 시작됩니다.
환율이 꾸준히 오르는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하나의 추세이며 그 추세를 읽는 것이 앞으로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경제적 충격은 항상 서서히 다가오다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처음에는 1%만 오른 것 같고 다음엔 3% 정도가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환율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런 전형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그 결과 약한 통화는 더욱 빠르게 힘을 잃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자국 통화의 불안을 감지하고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높여 달러의 가치를 지키고 있고 유럽은 통화 안정 장치를 통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대외 변수에 흔들리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변동성이 커질수록 원화가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구조적 취약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드러납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기만 해도 기업의 비용은 늘어나고 소비자의 부담은 커집니다. 이렇게 경제 안쪽에서 압력이 쌓이면 결국 외부 충격이 닿는 순간 한꺼번에 흔들리게 됩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은 원화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러가 좋아서가 아니라 원화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개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지만 기업의 움직임은 미래의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기업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은 일반 시민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 집중하느라 이런 전조를 쉽게 놓칩니다. 시차를 두고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시장이 크게 움직인 후라 더 이상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는 순간 식료품, 에너지, 의약품 등 필수 품목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이러한 상승은 한 번 오르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합니다. 이렇게 경제 전체가 움츠러드는 흐름이 반복되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원화 보유의 위험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통장 속 금액은 변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뒤늦게 위기를 체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은 저축입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1년 뒤에 구매력은 달라져 있고 3년 뒤에는 체감되는 차이가 더 커집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안전한 통화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해 위기를 버텨왔습니다. 지금 변화의 방향도 똑같습니다. 원화를 오래 쥐고 있을수록 손실이 커지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과 빠른 실행입니다. 환율이 1,600원으로 치솟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일상 전체를 어떻게 흔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비용이 늘어난다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파급력은 훨씬 넓고 깊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식비와 공과금이 오르고 생활용품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만 그 뒤에는 통화 가치의 약화라는 더 큰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통장 속 금액은 그대로인데 실제 구매력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조금씩이라도 자산이 쌓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금액을 그대로 모아도 그 돈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저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손실을 가져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위기가 천천히 다가오는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현실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한번 방향이 바뀌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환율이 천천히 오르다가 한 번 치고 올라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이미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뉴스가 대서특필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 때쯤이면 시장은 이미 큰 폭으로 움직인 후입니다. 그제야 달러로 바꿔야 하나 금을 사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하면 늦은 겁니다. 은행 창구에 줄이 길게 늘어서고 달러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금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비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제 구조가 흔들릴 때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보를 빨리 알고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 원칙을 알고 꾸준히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돈의 형태를 한 가지에만 묶어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자산이 무너지더라도 전체 자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약해지는 시대에는 이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보호할 방법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늦지 않게 준비한다면 환율이 어떻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를 단순한 경제 뉴스로만 받아들이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은 한 나라의 통화가 약해지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산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가치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계층은 변화에 늦게 대응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충격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입니다. 큰 자금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국가, 중앙은행, 글로벌 기업,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안전한 자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전망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에는 달러를 늘리고 원화 같은 취약 통화가 흔들릴 때는 실물 자산과 안전 통화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지만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뒤에야 그 사실을 체감합니다. 이 시차가 결국 자산 격차를 만들고 위기 상황에서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무너지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개인이 해야 하는 일도 분명해집니다. 경제의 방향은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만 자산을 어떤 구조로 가지고 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화만으로 모든 자산을 쥐고 있다면 그 위험은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일정 비중 확보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화 가치가 흔들릴수록 안전 자산은 오히려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의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안전한 통화를 찾고 실물 자산을 찾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찍 준비한 사람일수록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지표를 보며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칩니다. 기다리면 더 떨어질까? 지금 사면 비쌀까? 한 번 더 생각하자 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환율은 올라가고 금값은 치며 준비하려던 계획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나중에라는 말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위기와 변화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손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즉시 실행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환율 1,500원, 1,600원 시대를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는 반드시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조금씩 변하는 정도로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변화는 생활의 모든 영역을 뒤흔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흐름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원화의 구조적 약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시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때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기만 한다면 변화는 훨씬 더 가혹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완벽히 예측하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작은 결정 하나입니다. 원화만으로 모든 것을 버티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한 자산에만 의존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살아남는 사람들은 위험을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달러와 금이라는 두 가지 자산은 이런 시대에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대비책입니다. 이 둘은 위기의 순간에도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좋은 이야기네라고 넘기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열어 계좌를 하나 만들고 증권 계좌에서 첫 매수를 실행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위기는 머뭇거리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손실을 피하고 다음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환율 1600원 시대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시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더 깊은 경제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찾아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